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입니다. 아침 좀 이릅니다만은 어제 제가 밤에 올렸던 이 내용이 비디오가 끊김 현상이 심해갖고요. 제가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지금 요점만 빠르게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하노이 오늘이 며칠이야? 29일, 4월 29일 하노이 아침입니다. 2023년도 비가 엄청 내리네요. 웬일인지 모르겠네. 저희 지금 잠깐 어디 가야 되는데 비가 폭풍이 오나 아마 폭풍 오는 듯이 이렇게 밖에 비가 와요. 아유, 왜 그러지? 네.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서 싼 노동력과 우수한 베트남 인력들을 활용해서 해외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급성장하는 베트남의 내수 시장도 공략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는 그 과거와 지금과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전에는 해외로 그냥 수출을 하는 거니까 베트남의 기업들이나 베트남 인민들과 베트남 내수 시장을 놓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데,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갖다가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는 지금 새벽이라서 목이 안 좋아요.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베트남에 진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25년, 30년 넘었습니다. 거의 30년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는 몇 년 전 불과 이 30년 넘는 역사 중에서 25년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생각한다고 보면은 그냥 대강 그 역사는 주로 25년의 그런 진출은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중간 기지 역할만, 공장으로서 역할만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내수 시장도 같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진출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이렇게 진출하면서 베트남인들과의 마찰을 피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미국과 같이 강력한 무기 체제를 갖고 동맹 체제를 가지고 베트남을 누르든지, 무기를 이렇게 팔면서 주면서, 또는 일본과 같이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주든지, 러시아와 같이 맹방 관계를 갖고 있든지, 중국과 같이 그런 일방적인 상당히 일방적인 중국에 일단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그러한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내수 시장에서의 마찰을 컴플레인, 불평들이 계속 자기네 정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중간하다 이거예요. 어중간하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과 같은 어떤 포지셔닝에 있어서 어중간하다. 그리고 베트남의 누적 투자금 1등, 현재까지. 최근에는 투자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순위가 뒤로 빠졌지만은 누적된 투자금은 여전히 1등이죠. 지금은 싱가포르가 1등이에요. 이렇게 어중간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내수 시장에서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베트남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끼죠. 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베트남에서의 입지가 불편하다. 느끼죠, 많이 여기 있는 분들이. 여전히 대기업들, 공장을 여기서 돌려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 주재원이라든지 임원들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분야는 마찰이 없는 분야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환영하고
베트남 인민들도 환영하는 사업 구조죠. 그러나 좀 중견기업, 작은 규모의 베트남 내수를 노리고 들어온 회사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부로 바로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내수시장에서 베트남 주가 충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몸으로 우리가 불편한 걸 느끼게 되는 분들이 특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 심해졌습니다. 한 작년 9월, 10월, 11월부터 심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베트남 정부나 당국에서도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잘 해주고 중소 좀 작은 규모들은 타이트하게 쪼이는 거죠. 잘 안 해주는 거죠. 비자도 좀 불편하게 만들고 거주증 또 이런 회사 등록증 자본금이 좀 작으면은 안내 잘 안 해주고 그죠? 노동허가증 이런 것도 잘 안 해주고 이중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피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내수시장 들어가는 것과 수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걸 깨닫고 좀 집중적으로 이 베트남인들과 더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현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지화에 집중하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도와주고 경쟁하는 막 이렇게 바로 부딪히는 경쟁은 피하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 우위가 있거든요. 여기가 고객들이 베트남 고객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메꿔주는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저희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들은 실력이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의사들에 비하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설명 잘해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 실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베트남인들 사이에. 왜냐하면 베트남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불친절하고 바가지도 어떨 땐 씌우고 과다한 비용 청구하고 돈 받고 나면은 나몰라로 하고 돈만 받고 나면은 나몰라로 하고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함부로 돼요. 말도 함부로 하고 이 터치도 신체 그 검사하거나 이렇게 처치하고 이렇게 할 때 조심스럽게 이게 여성들을 대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터치하고 막 만지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가슴 이런 데가 이제 수술하러 왔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모양새도 아직 그죠? 젊었을 땐 내가 이뻤는데 애도 한둘 낳고 나니까 좀 두세 낳고 나니까 이렇게 가슴이 처지고 이러면은 좀 여성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좀 컴플렉스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얼굴로 봐가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하는데 되게 베트남 의사들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만지고 뒤집어 보고 말이야. 이러고 말이야. 일어나 보라고 하고 배축 처지고 이러면 이거 흔들어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고객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얼마나 이 수치심이 들겠어요. 돌아가서는 야 그래도 역시 한국 의사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위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차별점이 생기죠. 차별성. 저는 의사니까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보다.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서 이제는 차단을 하죠. 어떻게 차단하느냐? 한국 성형외과 의사는 면허를 잘 안 내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안 내줘요. 다른 과들은 쉽게 내주는데 우리는 잘 면허를 안 내줘. 베트남 의사 면허를. 이런 거죠. 비자 안 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려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지화하는 방법이 베트남의 주요 성형외과, 병원, 클리닉과 제휴를 하면 돼요.
제휴를 해서 좋은 계약을 맺고 이쪽에서 같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도록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죠. 하여간에 오늘 그러한 오늘 주제는 과거에 수출을 하던 때와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진입할 때는 전혀 다른 우리 전략과 비즈니스 마인드와 또 필요하다. 이런 진짜 현지화가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내수 시장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베푼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가르쳐 준다. 어려운 점을 보완해 주겠다. 너희들을 존중한다. 너희 기본에 하고 있는 업들, 비즈니스들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보완해 준다.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난 한국 덕분에 사실은 베트남이 한국이 수출을 여기서 공장을 세우고 많이 제상국으로 수출해주는 바람에 베트남의 부동산도 올라가고 베트남 정부의 세수도 증가해서 여기가 경제 성장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 인민들이 많이 부자가 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내수 시장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람들의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인데 또 아이러니가 참 이게 참 해외 다른 나라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수 시장에 또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데 이런 새로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분개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또 적응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여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주말 한국에서도 베트남은 오늘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고요. 한국도 매주에 연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